오늘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펼쳐볼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오늘모사지 8강전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기님의 오늘 추천주 보시면요. 이지케어텍을 추천해 주셨는데 국내 의료정보 시스템 중 최초로 CSA 스타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김종구님은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의 추천주로 내주셨습니다. 카메라 모듈 검사 공정에 대한 자동화 정비 제조업체죠. 지금 이지케어텍과 하이비전 시스템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뭐 이지케어 시스템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전형적으로 이제 역별에 들어가서 매물 압박이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요즘에 이제 신규 종목들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제법 좀 나오고 있죠. 오늘도 이제 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면 신규 종목 중에 지금 가장 스타 종목은 바로 이 세경 하이테크인데 이 세경 하이테크가 신고가를 내면서 여기 이 자리죠. 이 3만 원부터 대략 5만 2천 원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한 달간에. 폴더볼 관련한 종목인데 신규 종목이라 하더라도 등록을 하고 나서 지난 저희가 지수가 많이 빠지던 8, 9월 자리에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그냥 랠리에 들어가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그 폴더볼 폰이 출시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매진 사태를 일으키고 있을 정도로 선풍적인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직접 수혜주가 되니까 가고 있죠. 우리 회원님들 이 종목도 이제 좋은 그 자리에서 진입을 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봤더니 이지케어텍은 거꾸로 움직였죠, 이렇게. 여기서 등록하고 나서 왔다 갔다 하다 아래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관심 둘 만한 종목이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이게 바닥처럼 보여도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요. 특히 이 종목이 오늘 예를 들면 인증 시스템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그 재료나 무슨 허가 이런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존재 이유는 기업 실적과 가치에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소설로만 오를 수 없는 것이 주식시장이고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반등이 좀 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 것처럼 차트가 보이지만 이미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는 모두로 이렇게 횡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좀 모멘텀 약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락 채널 근방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자칫하면 여기서 더 오를 것 같은 느낌 들 때 샀다가 물릴 수 있다. 왜냐하면 추세는 지금 하락이죠. 네, 반면에 이제 조금 전에 봤던 하이비전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친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요거에 이제 최근에 이 SKC 코롱PI라든지 또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낙폭과대 이후에 지금 IT 섹터들이 잘 가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얘도 여팡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거라면 섹터도 맞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실적도 조금 기대가 되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 섹터가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가니까 마치 세경 하이테크가 이제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듯이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겠나 싶어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죠. 하이비전 시스템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오하임님의 추천주 포스텍과 조영훈님이 추천해주신 국일재지거든요. 지금 이 두 종목은 어제 오늘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이슈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네. 정부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그리고 국일재지는 자회사 그래핀 양산설비 계약 체결이라는 모멘텀이 있는데 네. 오늘까지도 올라주고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이 드론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서의 특징이 있어요. 정부가 한다 그래도 거기에서 테마 형성이 잘 안 돼요. 1박 2일이에요. 네, 가다가 뉴스 나오면 다음날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시고 지금까지 5년간의 장세는 바이오주가 이제 한 3년을 했고 경영업주가 또 한 1년 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미세먼지, 정치 테마 그리고 또 돼지 테마까지 심지어는 극일 테마 이런 것들이 갔는데 점점 보시면 상승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바이오는 3년, 경영업은 1년 반,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돼지 테마 이런 거는 한 달짜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작아지면서 쪼개지면서 지금 보면 정부의 정책 발표 나오면 다음날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을 지금
발표한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고 많고요. 할 일들이 참 많긴 한데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뭐 이거저거 다 나열하면 한다는 일만 많고요. 사실 일을 한다라는 게 돈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한된 그런 그 자원 속에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데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테마의 이 흐름이 5년간의 테마장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IT라고 하는 뚜렷한 주도주가 앞으로 뭐 5년짜리일지 이게 10년짜리일지 모르는 그런 큰 주도주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테마주들의 양상 자체도 파생 테마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IT 파생 테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국일제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소위 그 그래핀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핀 쪽 기술은 IT와 파생된 IT 소재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렷하게 시장의 주도주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IT 섹터들이 진흥화 사회로 산업 구조 조정이 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서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조금 전에 봤던 이제 그 퍼스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글로벌 트렌드이긴 트렌드인데 저는 사실은 그 정부 정책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보지 말자라는 말씀드리면서 두 종목 승자는 빅 트렌드 그리고 시대의 요구 이런 거에 맞는 국일제지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국일제지를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윤여임 팀장은 오늘 서진 시스템을 추천해 주셨는데 삼성전자의 5G 기지호감체 생산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곽영훈 부장 롯데지주를 추천해 주셨네요. 지주회사 전환 완성으로 인해서 주가 재평가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인데요. 서진 시스템 롯데지주입니다. 5G 관련주들에 대한 고점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네. 서진 시스템은 자리가 어떨까요? 네, 일단 그 섹터 자체가 고점을 칠 때 테마주들은 일제히 고점을 치고요. 실적이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섹터, 업황이 좀 좋은 섹터들은 이 주도주가 이제 나눠서 고점을 쳐요. 뭐 석 달 전에 고점 치고 또 뭐 한 달 전에 고점 치고 앞으로 한 달 후에 고점 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나눠 가거든요. 이제 순서를 이렇게 나열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지금 이제 그 가장 먼저 그 상투를 쳤던 것은 이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요. 유비쿼스 홀딩 정확하게 제가 상투 치는 무렵에 이 상투 근처니까 큰일 난다 그러는데 여기 정확하게 상투를 치고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소위 그 5G의 두 번째 상투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 네, 오이솔루션은 여기서 상투가 정확하게 나왔죠. 한 달 후에. 그다음에 지금 상투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 KMW. 네. 네,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상투를 만들었다고 해도 여기가 상투가 이미 쳤기 때문에 이미 상투가 나온 거고요. 최근에 상투를 친 종목이 바로 인텔리언테크입니다. 네, 이러면 스토리를 다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섹터 자체가 상투를 칠 때 여기서 메인 종목이 상투가 나오게 되면 이 오이솔루션과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시가총액이 좀 크니까 KMW가 상투를 치면 이 상투가 이제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업황이라는 것이 선후행이 있어서 먼저 업황이 좋아졌다가 빨리 시드는 그런 그 아이템들이 있고요. 5G에 속해는 있어도 나중에 천천히 후반부에 이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진은 이제 그런 쪽에 속한다 이렇게 봐서 아직은 뭐 상투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지만 섹터 자체에 대한 뷰보다는 그냥 지금 오르는 서진 시스템은 5G 자체가 뭐 엄청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보세요. 유비코스 홀딩 상투 치고 나서 여기 얼마냐면 5만 원 기록하고 나서 지금 2만 6천 원에 반토막 났거든요. 정확하게 4개월 만에. 이것처럼 상투 치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5G 섹터는 아주 제한적인 접근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서진은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예전에 이제 5G가 갈 때도 가긴 갔습니다만 이건 IT 부품에 가까운 그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요. 그래서 지금 5G 쪽에는 속해는 있어도 이 종목에 원래 같이 움직이던 종목은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뭐 스마트폰 관련 종목이었던 그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IT주 섹터들이 전체로 잘 가고 또 이 종목이 삼성전자하고 또 베트남에서 뭐 협업 관계나 이런 부분을 잘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은 하지만 역시 큰 그림에서 이 소위 IT 부품 쪽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섹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5G 상투친 5G 속했다라는 점에서 기대 수익은 너무 많이 갖고 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종목 승자는 그래도 시장 중심에 서 있는 서진 시스템 롯데지주가 어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안 되는 종목 자꾸 욕심부리면 이게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3만 원에서 벌써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30% 이상 반등을 했고요. 지수 저점 이후 30% 오르면요. 여러분 삼성전자도 30% 못 올랐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제가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 12시 프로그램에 갖고 있는 이 종목 이 삼성전자거든요. 이 종목이 여기 44,000원에서 지금 올라와 봐야 30%가 오른 게 아니라 보세요. 6,000원 올랐거든요. 그럼 14%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근데 롯데지주가 많이 빠진 것도 감안하더라도 이게 30%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낮다라고 보이죠. 왜 낮다고 보냐면 많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차트를 보실 때 이 추세가 이렇게 무너진 종목을 하는 게 아닌 게 상승만 무려 이 종목이 보세요. 1999년도 저점에서부터 2017년까지 무려 20년을 상승하고 상투를 치고 여기에 과거 2007년 이후부터 물렸던 매수했던 분들 다 물려 있거든요. 이걸 들어서 올릴 수 있겠어요? 못 올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나오는 로직이 있고요. 이 물량이 그냥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많은 시간을 둔 다음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 롯데지주를 지금 계속 올리길래 제가 한마디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런 종목은 손대면 안 돼요. 차라리 단기적으로 많이 올렸다 싶더라도 추세에 이렇게 살아서 가고 있고 시작한 지 적어도 바닥에서부터 대략 2년 이내에 있는 종목을 해야 되니 뭐 이렇게 오래된 종목들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뉴스에 의해서 매매할 거면 짧게 뭐 2, 3% 먹는 매매는 되겠지만 이런 매매는 이런 종목을 관심을 두는 것은 사실은 주시장에서 그냥 소외주 매매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IT 섹터가 주도주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 그래서 오늘 서진 시스템 두 종목 승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서진 시스템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8강전 네 번째 대결은요. S넷과 우리산업입니다. 정원정 과장의 추천주 S넷, 삼성 갤럭시 S 이제 11입니다. 이 새로운 스마트폰에 홀로그램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S넷이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오늘 우리산업을 추천해 주셨는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 생산이 승인이 됐다라는 수혜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S넷과 우리산업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우리산업은 이 종목이 가던 시절 아주 신선한 시절 테슬라가 첫 그 소위 전기차 모델을 내놨어요. 네. 그 시절에 이제 잘 가서 한 2016년도까지 잘 갔던 종목인데 사실은 이 종목으로도 제가 이제 한 150%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쪽이 제가 전기차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전기차는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가 있어요. 중국도 이제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쪽으로 조금 비중을 높인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도 이제 더 이상 안 줄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산업이라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이니까 뭐 대박 날 거다 막 그렇게 해서 올랐던 시대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냥 평범한 회사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고 나오는 실적에 대비해서 과거에는 이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밸류를 좀 소위 해서 뭐 퍼나 이런 부분들이 고평가를 시켜줬지만 정상적으로 이제는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산업이 지금 실적이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세계 자동차 업체들 현대차를 비롯해서 포드 자동차라든지 또 뭐 벤츠라든지 도요타 이런 종목들의 평균 퍼가 5배예요. 우리 산업 이런 종목들은 퍼가 20배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수렴돼 가고요. 경쟁이 심화되고 많은 업체가 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도 많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산업은 성장을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치열하게 죽기 살기에 경쟁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뭐 일부 이탈리아 나쁜 소식이 있었지만
추세 바꾸기 어려워요. 이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기차는 진짜로 포스코 케미칼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 이 종목 제가 늘 말씀드린 남극에 이제 여기 안착을 하고 있어서 남극 주문이 되었어요. 얼음굴로 가게 돼요. 네. 이 종목은. 그래서 이게 트렌드 업황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걸 자꾸 이 언제적 얘기예요. 전기차가. 전기차를 했었어야 되는 것은 이 자리예요. 적어도 이제 2018년 그 적어도 이 하반기 그러니까 9월 이후부터는 전기차 이 관심 두면 둘수록 계속 물리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이제 주식을 중기 투자를 하고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하려면 무릎에서 어깨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무릎에 사야 되고 팔아야 될 자리에 자꾸 관심을 두면 결국 상투에 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산업도 역시 같은 계열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에 지수가 오르는데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수가 저점을 치고 올랐는데 얘는 지수가 올라오는데도 신저가가 떨어진 다음에 지금 지수가 그 반등해서 이제 반등 목표치 일타 박스고 상단까지 슬쩍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먼저 빠지기 시작해 또 신저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결국은 실적이라든지 업황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별적인 그 종목의 어떤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치킨 게임의 산업 이런 걸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그러죠. 레드오션에 들어가 있는 전기차 산업 관련 종목도 관심 갖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지인이 있어서 제가 또 수원에 잠깐 친구네 집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알게 된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아파트 쪽에 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요즘에 최근에 아파트나 이런 쪽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들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근데 그거는 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기업 가치가 늘어나는 건 전혀 다른 궤도로 갈 수 있어요. 왜? 그게 독과점 산업이 아니라 자유 경쟁이 되고 소위 노래방과 같은 그런 산업이 지금 전기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여러분들 구조조정이 끝나서 많은 기업들이 좀 사라지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S넷은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한 뭐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내려오는 하락 트렌드를 전환되고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S넷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S넷으로 짚어주셨습니다. 8강전 대결을 마무리하면서 네 종목이 4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첫 번째 승자는 하이비전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일재지가 올라갔습니다. 서진 시스템과 S넷까지 총 4종목이 4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4강 대결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과 국일재지의 대결인데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자, 이 두 종목은 제가 이제 선정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좀 아무래도 시장 중심에 있으려면 이제 이슈나 테마 쪽에 아주 핫하고 좀 아이콘의 이미지, 예를 들면 아이돌이라 그러죠. 네, 소위 우상과 같은 그런 대표성이 있는 종목인데 이 앞으로 IT 파생 테마는 결국 이제 이 그래핀이라는 것하고 소위 탄소 섬유라고 하는 것하고 자율주행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국일재지가 뭐 뉴스 내면서 가는데 뭐 이게 나중에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는 또 다른 그런 그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의 측면에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 차트를 보면은 이게 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언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좋다고 이게 이겼다고 해서 이 종목 막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8,000원 정도는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는 또 팔아줘야 되는 그런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는 이 종목은 보세요. 이게 아직도 업황선 넘지 못했어요. 이게 올라오면 또 여기서 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대 수익 해봐요. 뭐 5%뭐 이렇게 먹으려고 사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의 매매는 매매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시장의 중심축이 IT의 이제 우량주, 예를 들면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또는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 종목이 되면서 계속 갑니다. 핫하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 기술력도 좋고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IT 섹터 내에서도 과거 바이오가 그랬듯이 실적이 받쳐주면서 가는 우량주나 소위 시장을 끌고 가는 이제 주도주들이 있는 거고요. 그 종목들이 조금 쉴 경우에 이 IT 파생 테마 쪽에서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래핀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탄소 섬유라든지 소재나 이런 쪽도 이제 좀 포함이 될 거고요. 또 신기술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 아직도 뭐 이게 올라오는데 이건 아직은 반등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두 종목
최종 승자는 국일제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국일제지 더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서진시스템과 S넷의 대결이 되겠네요. 네. 자리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진시스템과 S넷이 과거에는 5G로 분류가 좀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5G로 보이지 않아요. 네, 스마트폰 부품이나 이런 쪽에 가깝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듬이 달랐던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유비코스 홀딩스라든지 그쵸. KMW나 오이솔루션은 진짜 통신 장비, 큰 통신 장비 이런 데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을 큰 그림에서 통신 장비라고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장비라고 하면 좀 크잖아요, 덩치가. 근데 이 스마트폰은 작아서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이 처음 나올 때 뭐라고 불렀냐면 단말기 이렇게 부르습니다. 우리 단말기라는 말이 참 말이 어려운 말이죠. 단말기. 그게 이제 단말이라는 말이 뭐냐면 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터미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터미널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뭐 차 타는 곳이다, 뭐 내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터미널이라는 것이 딱 종착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말기라고 불렀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고요. 뭐 단말이라는 게 종착되는 그런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은 큰 통신 장비의 시절에서 또 다시 이제 작은 걸로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갈 만큼 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종목 모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S넷도 실적이 좋고 한데 지금 그 지수가 올라오는 동안에 이 서진시스템은 지금 오늘 신고가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S넷도 나쁘지 않습니다. 회사 좋은 종목입니다만 이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익이 엄청 크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지수 오르는 동안 얘가 놀았거든요. 왜냐하면 5G인 줄 알고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새로 오르는 것이 이것은 5G 모멘텀으로 가기보다는 스마트폰 모멘텀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봐서 기왕에 조금 베트남에 이제 공장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하드웨어 종목들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진시스템을 두 종목 승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 서진시스템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지금 국일제지랑 서진시스템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두 종목 모두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제 국일제지도 뭐 지금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소위 아이콘이기 때문에 우승 종목으로 손색이 없지만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님들을 향해서 이제 정상적인 투자, 상식적인 투자, 투자의 어떤 기본기가 되는 투자 그런 것에 좀 집중하고 있고 가급적인 이 시간 동안 제가 소위 테마주나 이제 소위 부실주들은 아무리 시세가 더 갈 거로 보여도 이렇게 이 우승하는 데는 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한 발 앞선 좀 펀더멘털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실적의 가시성도 있고 또 지금 트렌드에 맞고 기술적으로도 또 앞서가 있는 3박자 내지는 4박자가 맞는 종목 해서 오늘의 우승 종목은 국일제지를 꺾고 서진 시스템으로 오늘의 우승 종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서진시스템 오늘의 우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이 서진 시스템은 사실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 아시지만 현재가도 나쁘지 않은데 소위 29,000원 정도 하단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단 지금 여기가 올라가면서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3만, 뭐, 길게는 36,000 정도 보이는데, 이 종목은 짧게 일단은 여기까지는 여러분 보시고, 긴 호흡에서 보실 분들을 위해서 목표가를 드리면 36,000원 정도 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0원으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에 대한 가격 전략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7,000원이죠? 네. 네, 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에선 또 어떤 말씀 해주시나요? 네, 이 말씀드린 바들이 세경하이테크가 저희가 이제 비중 30%, 수익률 60%를 넘겨서 이제 70%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 세경하이테크라고 하는 이 시장의 스타주를 탄생시키고 있고, 이 세경하이테크를 감싸고 있는 그런 섹터는 IT 섹터입니다. 그 IT 섹터를 주도로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이런 큰 지능화 사회 쪽으로의 산업 구조가 진행되면서 이 엄청난 큰 기회가 생길 거다. 그래서 IT주들에 대한 수익 극대화 비법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후발로 나타나고 있는 IT주들의 어떤 향후 트렌드와 주가 종목 발굴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 방송 잠시 후 10시 10분에 진행하고요. 오늘 오전에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같은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갈 거고 종목 진단은 오후 4시에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